써니의 여행 살롱. 보편적 여행 복지를 꿈꾸는 스토리텔러의 여행과 사람, 그리고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행은 세상을 배우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통해서 보는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영국 하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는데요. 영문학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고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가를 배출한 곳이죠. 지금도 영국의 문학과 또 그 문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예술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문학은 여행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단어 뭐가 있을까요? 대영제국이 생각나나요? 영국은 유럽의 변방에 있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대영제국 시대를 열었던 나라입니다. 일명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19세기 영국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영국령 땅 어딘가에는 해가 떠 있다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저는 산업혁명, 그러니까 과학산업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기계의 발명과 발전은 제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요. 교통, 통신까지도 획기적으로 발전해 갔는데요. 이런 발전은 사람들을 더 멀리, 더 많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원거리 통신을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면서 식민지 장악이 훨씬 용이로워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영국 하면 뭐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떠오르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브렉시트일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죠. EU 연맹을 탈퇴한다는 뜻이고요. 2016년에 영국에서는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국민 투표를 통해서 EU 탈퇴가 결정이 됐고요.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한 건지 아니면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는지, 되돌리고 싶으면 정말 되돌릴 수는 있는 것인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언쟁이 여러 곳에서 있는데요. 브렉시트에 관한 그런 여행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실 브렉시트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영국은 EU 연맹국 중에 하나긴 했지만 상당히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 같은 경우에 유럽 여러 국가들이 대부분 킬로미터를 쓰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여전히 지금도 마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방향도요, 유럽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유럽 대륙 국가들이 대부분 한국이랑 같은 방향으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유럽 여러 연맹 국가들 중에 몇몇 나라는 유로화를 쓰지 않는 나라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처음부터 EU 연맹에 가입돼 있던 대표적인 국가들, 예를 들면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이 모두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달리 영국은 유럽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파운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 화폐를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운드 스털링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영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운드 스털링을 환전해 가셔야 되고요. 물론 요즘에는 카드나 모바일페이 같은 걸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도 다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국에 가면 이 파운드 중에서도 지폐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5파운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파운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지폐로 보는 인물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5파운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5파운드 지폐에는 누가 있느냐? 자, 2002년에요. 영국 BBC에서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투표를 했던 거죠. 이렇게 그 미디어 서치를 해가지고 1위에 그 당시 뽑힌 인물이요. 바로 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전쟁 영웅으로 상징화된 그런 인물이고요. 사실 전쟁 영웅이라고 하면 영국에서도 수도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우뚝 서 있는 넬슨 제독도 있고 또 나폴레옹 시대를 완전히 끝을 낸 워털루 전쟁이 있는데 이 워털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웰링턴 장군도 있을 테지만 영국인들에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윈스턴 처칠이 단연 1위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영웅 100명 선정된 인물 그 리스트를 보면요. 윈스턴 처칠 외에도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 진화론의 아버지죠. 그런 분도 계셨고 다이애나 스펜서 전 왕세자비도 계셨습니다. 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있었고요. 또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상위에 랭킹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5파운드 지폐에 현재 이렇게 초상화로 그려진 윈스턴 처칠은 누구일까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왜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원래 이 5파운드 지폐에는요. 메리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여자분 초상이 있었어요. 사실 이분은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요. 처칠 수상보다도 아마 100년 정도 앞서서 태어난 그런 분이에요. 원래 이제 사회운동을 뭐 젊어서부터 했던 그런 분은 아니고 결혼하고 이제 많은 자녀를 둔 분이신데 이제 우연히 그 뉴게이트라고 하는 교도소에 방문을 했다가 그곳의 열악한 환경에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내의 환경을 좀 개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회 운동가로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범죄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을 학대하거나 짓밟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그 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아주 그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또 뭐 청소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덮는 이불 심지어 이제 바닥에 깔 수 있는 난방이 이제 안 되니까 바닥에 깔 수 있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마련을 하는 등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글을 가리키고 뭐 이런 것까지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는 그 당시에 그녀를 이 메리 엘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이분을 엔젤 오브 프리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둡고 우울한 교도소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자, 2016년부터 영국 5파운드 지폐 모델로 윈스턴 처칠이 확정되었어요. 2016년도에 이제 구 지폐를 폐기하고 이제 구 지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수집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신권이 발행이 되는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기존에 종이로 제작됐던 지폐를 그 폴리머 소재,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로 전환을 시작을 했고, 5파운드 지폐도 자연스럽게 폴리머 소재로 바뀌면서 새 지폐 속에 새로운 인물을 넣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화폐 속의 인물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이 BBC에서 선정한 영웅 1위로 됐기 때문에 그분을 넣게 됐는데요. 윈스턴 처칠은 어떤 분일까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분은 세계 2차 대전 도중에 이미 이제 전쟁이 발발했어요. 도중인 1940년에 총리 자리에 올랐고요. 전 유럽이 나치의 점령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위대한 연설을 하면서 아주 강한 세기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분이시고, 또 그 결과로 끝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는 특유의 음성과 제스처로도 유명하고요. 특히 한 손에는 시가, 또 다른 한 손에는 위스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분의 상징처럼 여겨질 만큼 술과 담배를 즐기는 분이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 아주 하루하루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좀 자신의 여유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고자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절대 취하는 일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윈스턴 처칠은요, 굉장한 문장가이기도 해요. 그 연설을 잘하려면 당연히 연설문을 쓸 거고, 또 연설문을 쓴다는 거는 그 사람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글도 잘 쓰시는 분이셨고요.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결국은 이제 그의 회고록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책을 내서 195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아주 문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요, 그 대단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남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보통 귀족의 하우스는 그냥 매너 하우스, 무슨 캐슬 이렇게 부르는데요. 처칠이 태어난 곳은 블레넘 궁전이라고 해서 궁전의 칭호를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 블레넘이라는 곳은 이제 그 지명인데요. 런던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운전해서 1시간 뭐 차 안 막히면 1시간 30분 정도 가면 우드스톡이라는 곳에 그 블레넘 궁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넘 궁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장소인데요. 물론 저도 여러 차례 가봤고요. 이 그 대저택뿐만 아니라 저택도 어마어마하지만 이제 사냥터가 있어요. 사냥터가 있고 아주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을 관광객들한테 이제 개방을 해서 투어를 할 수가 있는데, 꼬마 열차 같은 그런 열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코스도 있고요. 이 그 산과 호수, 또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까지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영국을 여행하게 되신다면, 좀 여유롭게 일정을 갖고 계신다면 런던에서 많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를 렌트하신 경우에는 뭐 넉넉 잡고 2시간이면 가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중교통으로 옥스포드까지는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세요. 그래서 옥스포드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좀 반나절 정도 짬을 내셔서 거기 시내버스를 타면 한 20분, 25분 가면 그 우드스톡 바로 이 블레넘 궁전 정문 앞에서 탁 내려주거든요, 버스가. 그러니까 한번 옥스포드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더더욱 이 우드스톡이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넘 궁전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블레넘 궁전은요, 1722년도에 말보로 공작 일대
일대 말보로 공작 가문의 저택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이 말보로 공작이라는 분은 이름이 이제 존 처칠이라는 분이고요. 이 부인이 사라 제닝스라는 분인데요. 이 보통 부인은 이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보통 말보로 공작 부인 뭐 이렇게 불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라 제닝스라는 분은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지금 현 세대에 와서까지 그냥 부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라 제닝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들어본 듯한 이름이실 거예요. 영화 페이버레이트 기억나시나요? 영화 페이버레이트 보시면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게 이 1600년대 말에 1700년대 초에 앤 여왕이라고 하는 분의 거의 일대기의 마지막 생애 부분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바로 그 측근, 완전 비선 실세에 해당하는 그런 여자분이 바로 사라 제닝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라 제닝스라는 분이 공작 부인, 뭐, 누구누구의 부인이나 누구누구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불리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녀의 아주 자주적이고 독자적이고 독립적이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았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라 제닝스와 존 처칠, 그러니까 말보로 일대 공작, 이분들의 구대손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구대손이,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집안의 손자로 태어난 거죠. 윈스턴 처칠은요, 5살이 될 때까지 치약 한 번 자기 손으로 짜본 적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지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유년 시절이 굉장히 풍부했던 반면에 사실 어릴 적에는 좀 어리숙한 말투와 부진한 학업 성적 때문에 아버지에게 늘 무시당하고 핀잔을 듣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에 귀족 자제들이 가던 옥스포드 또는 케임브리지, 여기서는 뭐 옥스브리지 이렇게 얘기하죠. 옥스브리지 대학은 엄두도 못 내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육군에 들어가게 돼요. 육군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삼수를 해서 겨우 들어가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육군에 복무하는 동안에 세계 1차 대전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 1차 대전을 겪는 와중에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씁니다. 전쟁 참호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욕조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아내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이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굉장히 좀 뭐랄까 즐기고 좋아했던, 체질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아마 그 배경에는 자신을 무시하던 아버지 때문에 본인이 늘 나고 자라는 생각으로 그 기죽어 있던 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험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뭔가를 좀 스스로 해가고 자주적으로 해가고 또 그 사이에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음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그랬던 것이 좀 이 정말 군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던 글쓰기와 또 그림도 그리셨거든요. 그림 그리기를 쉬지 않고 꾸준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블레넘 궁전에 가면요, 처칠의 전시관이 있어요. 그 처칠의 전시관에는 그가 그린 작품이 다수 지금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잠깐 그 처칠의 부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부인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했죠. 1908년에 비교적 그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인 34살의 처칠이 11살 연하의 클레멘타인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 중에 넷째인 마리골드라는 분은 3살 때 열병으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4명의 자녀만 생존하고
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처칠은 본인의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하고 말수가 적고 또 자신을 무시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당신 자신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다짐했었지만 이 넷째인 마리골드는 안타깝게도 보모에게 맡겨진 채로 병을 앓다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임종 그 상황을 뭐 급하게 통보를 받고 와서 지켜보기는 하는데 아주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처칠의 생애는요, 정말 이 육사 생활을 포함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정말 전쟁의 생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성인이 된 처칠은요, 쿠바, 인도, 수단 등지에 있는 이제 전쟁에 참여를 했었고, 특히 인도에는 19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9개월 인도에 머무는 동안에 상당히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독서와 뭐 그림 그리고 글쓰기 이런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그의 미래에 펼쳐질 정치인으로서 영국의 리더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가로서의 자질을 다져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다정하고 사고가 자유로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꾸준히 다양한 책을 보내주고요.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서로의 종교적 신념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토론을 서신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처칠의 사고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본인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 생에 필요한 모든 재산은 혀와 펜으로 벌어들였다라고 말할 만큼 말과 글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영국인이 처칠에 열광하고 20세기 최고의 영웅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그의 연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연설은 워낙 강렬하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킬 정도의 동력이 느껴지는 그런 연설입니다. 그는 총리에 1940년도 취임을 하자마자 여러 번의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연설이었던 피, 수고, 눈물, 땀이라는 연설이 있어요.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뭐 5월 13일 날 한 연설인데, 이 연설 내용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한글로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영어로 하면 거기 이제 핵심 문장이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뭐 직역을 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결국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쟁이 가져다 줄 것은 뭐 부와 영예와 명예와 뭐 돈과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혹시 하더라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는 이 무너진 뭐 잔해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수고를 더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잃은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전쟁에서 사라져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한 거죠. 이 문장이 영란은행에서 뽑은 이 신권 디자인에 처칠의 초상과 함께 넣고 싶은 문장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그 지폐를 보면 영국에 가셔서 영국 그 5파운드 지폐를 받아보게 되면 파란색인데요. 이 문장이 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그의 연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영화도 있습니다. 덩케르크 작전이라고. 이 덩케르크 작전이 여러 날에 거쳐서 이렇게 이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덩케르크 작전이 정말 안 될 것 같았지만 아주 기적적으로 성공한 그런 영국, 프랑스 연합군 연합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덩케르크 해변에 고립된 군사 3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철수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작전이었는데요. 이 작전이 완성된 마지막 날인 6월 4일 날 이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의 내용 핵심은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이고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육지에서 싸울 것이며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덩케르크 또는 뭐 다키스트 아워 처칠의 2차 세계대전 동안의 처칠의 그 모습을 그린 영화거든요. 다키스트 아워라고 하는 영화가. 이런 세계 2차 대전을 다루는 영화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처칠의 연설 장면입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연설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적인 평가는 처칠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는 극과 극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를 영웅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21세기의 사람들은 그는 결국 제국주의자의 상징이고 그의 행보로 인해서 고통받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그는 사죄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영국 내에서도요. 요즘처럼 이렇게 평화, 뭐, 공존, 또 공정, 뭐,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국인들 중에도 이 처칠의 동상, 그러니까 이 트라팔가 광장 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인의 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앞에 처칠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 말고도 뭐 여러 곳에 곳곳에 있죠. 이런 처칠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그를 너무나 영웅으로 대접하고 그의 그 역사적인 그런 행보를 영웅시하면 그것이 또 자연스럽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되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민지였던 나라들, 그리고 특히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을 때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뭐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든지 또는 뭐 인도 같은 경우 처칠의 그런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정치적 행보와 태도를 세대를 불문하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이런 영웅을 만나고 또 영웅의 업적, 그의 이 성공적인 사례, 그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지만 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것들도 여행과 인물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시대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처치를 통해서 한번 과거를 되짚어보고,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은 어떤 영웅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써니의 여행살롱. 여행으로 만나보는 인물 윈스턴 처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